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제 친인척이든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떡국이가 이게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남의 집을 뺐거든요.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네, 금요일 뉴스탑10은 1위 소식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대형 악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거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고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된 목소리가 또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물론 재판부 판단은 존중은 하나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가 이뤄질 때도 법무부 안에서 장관 면제에서 논의가 됐던 점도 맞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노력을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오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입니다. 물론 1심이고요. 요양급여를 20억 원대에 부정수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의료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어떤 일입니까? 물론 그동안 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사건은 좀 연원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2012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 장모가 2013년도에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우는데요. 파주에. 네. 네. 여기에 이제 아마 공동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우리 의료법에 보면 일단 일반인이 이제 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서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당시 파주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 윤 전 총장의 이제 장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면책각서라는 게 있었어요. 즉 피해가 있을 때 어떤 면책이 된다는 거. 그 각서를 이유로 해서 다른 동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실형이 선고되고 두 명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미 그때 처리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해오다가 이 사건이 이제 최강욱 의원 등이 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재수사가 된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그렇죠. 최강욱, 황희석 예. 뭐 등등 이분들이 이제 등등. 검찰에 다시 고발을 해서 예. 재수사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즉,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맡아서 요양병원의 급여를 22억 원을 불법 수급했다. 이런 혐의로 해서 이제 고발이 됐고 오늘 이제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점에 따라서 아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장모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 이사장을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준 걸 보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없다라는 네. 이제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이제 파주경찰서가 무혐의를 할 때 상당히 받아들였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주장과 그다음에 오늘 법원 판결은 예.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 그리고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수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 이제 실형의 3년을 이제 형을 내린 것인데요.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어쨌거나 오늘의 판결은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이제 한 것이고 사실은 이 사건을 최강욱 의원들이 고발할 때는 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검사로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당시에 무혐의를 할 때. 근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이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좌천돼 있을 때거든요. 네네. 이제 그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불법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만 이제 오늘 형이 내려진 것이고, 처음에 의도했던 윤 전 총장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 윤 전 총장과는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 어떤 도의적인 어떤 그런 책임은 뭐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십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자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나 윤석열의 소신입니다. 이렇게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법정 구속, 출마 선언, 정치 참여 선언 사흘 만입니다. 대형 악재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형 악재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악재는 분명하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원정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연관돼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민주당인이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경선 과정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강조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그게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4명의 동업자가 있었는데 3명의 동업자가 나머지 3명의 동업자가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 써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예. 법원에서 이거 인정 안 했어요. 개인이 사인들이 써준 책임 면제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본인의 사위가 아마 대리해서 그 업무를 일정 부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악재는 악재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의, 공정, 이런 부패와의 척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본인이 또 물론 나중에 본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전원에 네. 따르면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고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다. 그건 이렇게 아니라고 보이는 얘기를 거죠? 했습니다만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장모의 이번 재판의 결과는 물론 뭐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돈, 재정을 악화시켜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가볍다? 아니다. 무겁다. 이렇게 봤습니다. 변호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 검찰 대단히 고압적이다. 재판부 검찰 판단만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는 오늘의 판결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그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 1심의 판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예. 윤석열 총장 측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곤혹스러울 것이다. 뭐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묻거나 또 법적인 연대 책임을 짓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불법 행위가 있다고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 내렸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모하거나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뭐 사후에 분배했거나 이런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실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입하거나 공모하거나 분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건데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좀 창피한 사건은 된 거죠. 창피한 일이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라고 하시는 분이 저런 식의 어떤 그 사기나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1심에 법정 구속됐다는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저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일찍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측면에서? 일단 정치 선언 한 지 3일 만에 터져 나온 사건이고 이 사건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논란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사건 여부를 놓고 지금 충돌했던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다음 2심, 3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윤 총장의 이 공정과 법치의 이미지를 어떻게 잘 분리해서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은 윤 총장이 향후에 이 유사한 사건 비슷하게 또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받아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또 대선에 나선 만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기가 이부에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갖는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법 적용에는 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관되게 원칙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 때도 법에 문제가 불법 행위가 있으면 우리는 수사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한다. 우리 장모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어하기 힘들다. 앞서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불을 붙였던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전 총장 출정식 일정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동훈 대변인이 그만두고 나서 6월 27일이라는 얘기를 그 캠프에서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전 변수는 7월 2일이라고 봐요. 그때 만약 장모께서 유죄를 받아버리면 윤석열 총장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부터 스텝이 꼬이게 되거든요. 제가 참모라면 그걸 좀 보고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전 건의할 것 같아요. 네, 장 소장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이제 말씀을 들었고, 우리 이두하 변호사는 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두하 변호사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우선 이 부분이 이제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항소를 해서 다툴 거죠. 항소를 해서 다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바꿨어요. 진술을 바꿔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도 뭐 항소심 과정이나 다른 과정에서 또 이 부분이 밝혀지거나 결론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진술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진술을 한 번 바꾼 사람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이건 유보해 둬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2015년에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을 때 이 장모는 아예 입건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보니까 아예 관계가 없다 이래서 입건이 안 됐고, 검찰에서도 그리고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을 이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소해서 2017년 3월에 이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요. 근데 2015년에 그 기소하고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저 귀양가다시피 고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와 각을 세운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니까 사실 전화도 하기 싫어했을 거예요. 검사들이. 저 사람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면 이게 혹시 기록이 남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리고 경찰이 왜 특별히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2020년 4월에 다시 고발돼서 최강욱 대표가 고발을 해서 2020년 11월 24일 날 장모가 기소가 돼요. 그 과정이 11월 24일 날 기소가 되는데 11월 25일 날이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되는 날이에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거 얼마나 파헤쳤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그 뒤에 계속 이 부분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낸 배포 자료가 징계랑 직무 배제랑 징계 때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요양병원 사건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봤지만 관여했다는 사실 확인 안 됨이라고 배포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질적인 문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낸 보도 자료에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 확인 안 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이 사실관계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재판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에 관여한 게 없다는 게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는 양형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법조계 의견이 있어요. 이제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오래 이제 법관 생활을 하던 선배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이렇게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하고 이러면 행정 제재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다 회수해가요, 반드시. 그리고 이 장모는 한 2억인가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 사람도 실형이 선고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주범만 징역 4년이고 그 배우자, 주범의 부인도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범이 아닌 경우고 또 사실은 다른 더 많은 자금 투자자들은 집행유예가 되고 고령이고 이런데 왜 그 구형하고 선고형이 똑같고 실형까지 나왔을까? 오히려 판사가 이 사건 너무 유명한 사위가 있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좌표가 찍혀서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일단 실형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두하 변호사의 이제 개인적인 저랑 유유상종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시청자 여러분 1심 결과입니다. 아직 2심 있고요. 3심 남아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검찰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봐주시죠. 장모 이어 이제 윤 전 총장의 아내까지 김건희 씨까지 여의도 저승사자가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주가 조작 의혹을 겨눈다. 조국 일가의 그 사모펀드 의혹을 파헤쳤던
검사가 합류했다. 우리 이현정 의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안에까지 겨눈다? 지금 맞습니까? 뭐 이 사건,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시회 협찬 건하고 이거는 벌써 거의 뭐 1년 가까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관계자들 아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이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그 협찬 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2일자 오늘자로 이제 검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난번 이 박범계 장관이 거의 뭐 90%에 달하는 모든 검사들을 다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권력 수사하던 수사들을 다 지방에 좌천시키고 예. 핵심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친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검사들 많이 이제 배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김호수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 그 상위층들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다든지 이런 인사가 결국은 이번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차례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대선에 민감한 시점에 어떤 면에서 검찰 인사를 저렇게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검찰이 그 6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제로 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 계좌 추적 전문하는 그 검사 이 사항들을 이제 전부 다 이 사건에 투입한다는 게 대권 주자에 대한 이 상당한 이제 파헤치기 수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면 아마 이제 검찰 내부에서 정정하게 뭐 수사를 한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 특정 전직 검찰총장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를 둔 수사가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굉장히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할 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렇다면 수사가 이게 장기화될 텐데 문제는 결론 없이 선거에 마치 이 수사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드립니다.